전 321페이지 14절을 보겠습니다. 국외자산 양도라고 되어 있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얘를 알려면 뭘 먼저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게 좀 알아야 되죠. 거주자, 비거주자. 자, 얘는 뭐래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 일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차이는 뭐라 하겠어요? 얘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주자니까 국내외 모든 소득을 세금을 내야 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얘가 국외자산 양도시 이제죠. 국외자산. 그럼 국외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주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거주자 기준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 이상 거소를 둔 자인데 실제로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최소 몇 년 이상,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일본의 미치코가 부산에 진해 벚꽃놀이 왔다가요, 그 벚꽃놀이 밑에서 사진 찍고 있는 삼돌이한테 눈이 맞아 반해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럼 미치코는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죠. 근데 둘이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면 뭐가 생긴다겠죠? 그쵸? 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소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럼 주소가 생기면 걔는 뭘로 바뀐 거야?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거죠. 자, 그리고 결혼하고 났더니 이 삼돌이가 건달인 거, 건달. 사진만 찍지 돈이 없어요. 재산도 없고. 근데 미치코가 원래 부산에서, 아니 집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아버지가 나중에 혹시나 가서 힘들면 쓰라고 동경에 빌딩 하나를 준 거죠. 결혼 전에 갖고 있던 거. 자, 그럼 얘가 결혼해서 와가지고 2달 만에 뭘 했어요? 그 빌딩을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거주자 맞잖아요. 주소가 생겼으니까. 근데 2달 있다가 일본에 있는 걸 팔으면 얘는 거주자니까 외국 걸 팔았으니까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몇 년이 지나야 된다? 5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본에 미치코가 2달밖에 안 됐으면 한국만 아는 거라고는 자기야 사랑해 자자 이 말밖에 모르는데 걔한테 너는 거주자기 때문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하면 걔가 알겠냐고. 모르지. 그죠? 그리고 또 2달만 있다가 첫사랑 사사키가 와가지고 미치코야 일본으로 다시 가자 그러면 또 다시 갈 수도 있고. 최소 몇 년은 지나야 5년은 지나 이 말귀도 알아듣고, 그죠? 그리고 5년은 지나야 찜질방 가서 머리에다 계란 깰 때 머리에다 깨먹고 식혜도 먹고 할 줄 알고 그래야 한국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5년은 지나야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자 범위는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해서 그게 1년, 2년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 그래서 그거는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일본의 납세 의무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는 당해 자산을 양도일까지 뭐라고요?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그죠? 그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과세 대상까지는 국내 자산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걸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22페이지 양도차익 계산이라고 돼 있어요. 이는 당연히 실거래가로 갑니다. 국내건 국외건 실거래가로 가고. 자, 거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양가로 3번에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양도차익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도가액에서 뭘 빼줘요? 필요 경비를 빼줘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양도차익이 나와요. 그랬죠. 자, 근데요, 얘가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네요. 그럼 이러면 미국에 있는 물건을 팔게 되면 미국에서 달러로 팔고 달러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차익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미국에서 저걸 팔았네요. 달러로 사고 팔았어요. 그럼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려면 이거를 뭘 해야 돼요? 원화로 환산해야 돼요. 환산. 그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환율을 곱해줘야 돼요. 환율. 그죠? 이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다? 환율이 바뀌잖아요. 그죠? 환율이 계속 바뀌죠? 그러면 얘는 언제적 환율을 곱할 것이냐?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얘는 외우면 안 되고, 자, 양도가액은 팔은 금액이죠. 양도가액은 여러분이 양도를 했으면 그 양도가액은 여러분이 수령하는 거에 지출합니까? 수령합니까? 지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양도니까 지출이래. 그러면 내가 집을 10억을 받고 팔았는데 돈도 10억도 주고 집도 주는겨?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둘이 무슨 관계에 도대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양도한 금액은 내가 파는 금액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수령을 해야 되고, 그죠? 필요 경비는 지출하는 거예요, 수령하는 거예요? 경비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거니까 수령한 날 현재 환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는 지출이니까 지출한 날 현재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환산한다. 그래서 그게 질문이 나온 적이 있죠. 3번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외우지 마시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 경비를 뭐 한다고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죠?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국외자산도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기본은 다 해주는 거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장기보유는 안 됩니다.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크잖아요. 그죠? 얘는 한 방에 최소가 6%인데 한 방에 몇 천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해줘. 근데 뭐는 해줘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되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물어볼 때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국외자산 양도시 뭐는 안 되고 장기 보유는 안 되고 뭐는 된다?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재도 323페이지 보면 그 세율 바로 위에 미니 강의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거 잘 보시면 되고. 세율은 뭐 얘는 누진세율입니다. 세율은 다 누진으로 돼 있다. 그죠? 누진.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중과세 없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미등기 중과세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누진으로 돼 있다. 뭐 하는 보시면 되고. 324페이지 5번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돼 있죠? 외국 납부 세액공제.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물건을 팔면 그 나라에다도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다 세금을 또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그래서 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세금 계산할 때 빼주겠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빼주느냐? 거기 나와 있죠? 자, 5번 볼게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당해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 각각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뭐예요? 얘가 양도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금 낸 게 있는데 이걸 계산할 때 산출세액에서 빼거나 아니면 필요경비로 포함을 시켜서 공제를 받는 방법 중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걸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왜요? 이중과세를 방지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기까지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27회 우리 기출문제 보면 뭐 국내자산 규정 준용 예외 규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를 공부할 건 없죠. 이렇게 따지면 뭐 책 기본서 아니라 법조문 달달달 다 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거기 뭐 준용한 거 나와 있죠. 국외자산 국내 외국 거 팔 때도 우리나라 자산 양도할 때 내용을 똑같이 준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아닌 거 어쩌고 골라라 이렇게 나왔었죠. 문제가. 그죠? 준용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 예제 문제 오른쪽 보면은 뭐 기준시가 산정이라고 돼 있죠. 기준시가는 국외자산 기준시가 적용 안 하거든. 다 실거래가로 가거든. 그러니까 기준시가 적용 안 하는데 기준시가 준용할 필요 없는 거죠. 적용 방법. 그래서 그게 답이었는데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외자산 기본적으로 뭐는 기억해야 된다? 납세 의무자. 5년 이상 주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하시죠? 5년 이상. 그리고 외화 환산 할 때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한다. 그거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는 안 되지만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고 얘는 미등기 중과세 이런 거 없습니다. 외국엔 등기 여부 그런 거 없잖아요. 등기 미등기 이런 게 없으니까 중과세 없고. 그리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선택할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아니면 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해서 하나를 받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문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비과세는 뭐 재산세, 양도세 비과세 말고는 우리가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게 취득세 비과세죠. 취득세는 뭐 그죠? 국가 등은 다 비과세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외국 정부는 뭐 상호주의 적용한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탁재산 탁탁탁 비과세, 탁탁탁 비과세, 그죠? 이 탁자수 탁자는 거 있죠? 그거 취득세 비과세고,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 비과세고, 그리고 뭐 있어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안 되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비과세. 공동주택 개수도 뭐 있어요? 공동주택 개수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조건, 건축법상 대수선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뭐
얘도 개수리는 취득가액이 9억 이하일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등록세 비과세는 뭐 거기 무덤과 이에 접속된 저거 나오죠? 뭐 그런 건데 비과세는 거의 안 나온다고 해야죠. 그럼 나머지 중에 비과세 언급이 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취득세는 단독으로 나온 경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건 양도소득세죠. 뭐 재산세 비과세도 뭐 거의 뭐 잘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종부세는 뭐 재산세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파트는 특별하게 취득세와 재산 양도세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서 이론 강의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심화 강의는 비교 강의 위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다가 이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거 들으시고 정리할 땐 또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반복해서 세목별 비교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참고하셔가지고 진도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3개 파트를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쭉 할 거니까 나중에 공부 되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그냥 한번 쭉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취득세부터 가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등을 얘는 뭘 하면 된다겠죠? 취득을 하면 됩니다. 이때 부동산 등은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권, 그리고 임목, 그리고 골콘, 승종료 이거를 과세 대상인데 얘들을 뭘 하면 취득을 하면 됩니다. 이때 취득은 뭐가 있다 했죠?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는 유상승계와 무상승계로 나눠지고 유상승계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같은 걸 말하고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가 대표적이다. 그죠? 원시는 토지를 매립 간척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조리 건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라면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 하나여 과세한다. 광업권, 어권, 출원, 최초 등록 얘도 면제를 해줍니다. 그죠? 간주 취득 중요합니다. 간주는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한 거로 보겠다.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 개소,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이래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걔네들은 증가된 금액만큼을 간주하기 때문에 증가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요 4가지 대목을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기억하셔야 된다. 왜? 이게 여러 군데 나온다 했죠. 간주 취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간주 취득 해당되고요. 그리고 뭐 또 해당돼요? 특례세를 할 때도 중과 기준세율에 해당되는 게 간주 취득이니까 4개 종류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과점주주 나오면 기본적으로 뭘 기억해라?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주주는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재차 과점주주는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만큼 과세한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사실상 취득자. 이 말은 뭔 뜻이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도 실질적 취득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은 누구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 등기를 받는 명의자는 당연히 납세가 있고 등기 안 한 너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주체 구주부 취득자 나오면 얘 나오면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고 아니면 틀렸다라고 고르시면 된다겠죠? 상속받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거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그럼 누구예요? 조합원권이니까 당연히 누가? 조합원이 내는 거다. 그죠?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말 그대로 하면 되고 외울 거 없이 말 그대로 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시설 대여하면 시설 대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럼 무조건 뭘로 봐?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근데 추정이니까 예외가 있다 했죠? 유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거나 파산선고로 취득하거나 그죠? 아니면 교환, 등기 등록을 유한한 사람을 교환하거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그건 뭐다? 유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부담부 증여 시 뭐 유상으로 채무분에 해당,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주는 애가 양도세에서 채무분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받는 애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뭘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부분은 양도세하고 맞물려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고 등기된 후 그 공동상속인 협의에서 재분할로 지분이 변동되면 지분이 감소된 자로부터 증가된 자는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얘는 과세표준이죠. 과세표는 얘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에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은 원칙이지만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표라고요. 이때 연부금액 뜻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시가표준액은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표한다. 해서
우리가 항상 신고가액은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거로 가겠다. 국수공판장 검증. 그죠? 이때 이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전부 다 뭐랑 비교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건축물 건축 개수 등은 증가한 금액으로 가고 지목 변경은 증가된 금액인데 잘 나온다 했죠? 증가된 금액인데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되는 거와 되지 않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건설자금이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인만 포함이 되고 이번에 추가된 게 중개보수도 법인의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일시불로 지급해서 일시급으로 지급한 경우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들어가고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한 금액 중에서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하면 그때는 뭐다? 나머지 금액은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겠다. 이때 비율이 얼마다?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에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분 얘기도 우리 많이 나옵니다. 안분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금액을 안분한다. 그러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금액은 공시가격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 공시가격, 기준시가나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있었죠? 임야가 이렇게 걸쳐 있을 때 경기도와 충청남도 걸쳐 있으면 이걸 10억에 치되겠다. 그럼 얘 안분한다 했죠?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왜요? 금액을 안분하니까 금액으로 안분한다. 한꺼번에 일괄 취득했을 때도 뭐한다? 그 취득한 금액을 이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전부 다 안분은 그런 식으로 가고 부속 토지를 안분한다. 그럴 때는 면적을 가지고 안분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뭐가 있어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과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다. 표준세율은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된 거고 과거 취득세는 2% 하나밖에 없었다 했죠? 자, 그래서 지금 배우는 우리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를 통폐합한 거다. 그죠? 매매는 1000분의 40, 농지매매 1000분의 30,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상속 1000분의 23,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취득 1000분의 28, 각종 분할 1000분의 23. 면적 증가라고 나오면 원시취득으로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 유상거래일 때, 유상일 때만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1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심할 거는 유상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를 기억하시고 얘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가감 조정은 표준세율만 되고 중과세율은 안 된다. 중과세 5개, 별골 5선주,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과밀억제권역 2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대도시 2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간다 기억하시고요. 특례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있고 중과 기준세율이 있는데 이때 중과 기준세율의 대표 주제가 뭐라고요? 간주취득이다. 그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죠? 세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뭐래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근데 얘가 뭐라고 나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라고 나오면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 등록 간서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해야 된다. 이거 안 하시면 뭐가 나온다 했죠? 가산세 부과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때 가산세 일반 무신고, 이식, 과소식, 부정도 한번 주고봐 사실 납부 1일 10만 분의 25, 0.025% 개정된 거 기억하시고 얘는 가산세 아닌 건 전부 다 신고 납부다. 그게 뭐다? 일반 과세에다가 중과세, 비과세에다가 과세가 되면 둘 다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라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 날짜 기억하시고 30일 아니 60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신고 납부. 그리고 빼줄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주는데 거기서 가산세는 안 빼준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올해 개정된 것도 뭐 있어요? 나이트클럽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후 일정 기간 안에 용도 변경하거나 변경고사차고 하면 중과세 한다. 그때 날짜가 걔도 30일에서 며칠로 60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 있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때 면세점은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과표는 연부금액은 과표는 연부금액이고 연부취득, 그죠?
면세점은 연보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면세점 판단할 때 인접한 토지 건축물 1년 안에 사게 되면 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와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가산세도 그런 거 있죠. 법인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가 있는데 그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뭐가 나온다? 가산세 100분의 10%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중가산세는 미등기 전매죠.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얘도 보통 징수. 이때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자산 얘는 안 되는데 나머지 골프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은 제외다. 걔네들은 중가산세 적용을 한다. 그리고 간주 취득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취득세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뭘 하면 보유하면 냅니다. 이때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얘는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토지, 건축물은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주택은 항상 뭐다? 항상 토지 건물을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어떤 경우든 토지 건축물이 따로따로 과세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저렇게 값을 서로 달라도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얘는 뭐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내는 거다. 그래서 절대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택 얘기 많죠. 그리고 얘는 뭐다? 얘는 겸용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겸용주택은 뭐다? 한 동이냐 한 구냐. 한 동은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 등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부속 토지는 당연히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는 기억하시고 별장은 있는데 별장은 주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별장도 토지 건물 따로 과세 안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얘 나중에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택은 세금 계산할 때 2분의 1씩 나눠낸다.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그래서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몇 월 달에? 7월 달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얘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 각각으로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합산이 있다. 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합산한다. 개인별 합산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보유하면 세금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그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실상 소유자. 이런 뭐예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한다. 이때 변동사실을 신고를 해준다. 언제? 10일 안에.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그거 잘 기억하시고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상속을 받았는데 뭐라 해서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한다고요? 균등한 거로 본다. 그죠? 상속은 조심할 게 등기도 안 하고 신고 안 했을 때, 둘 다 안 했을 때. 자, 실제는 종중건데 공보상 개인명을 해야 되는 것도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국가 등과 연부로 무상으로 하게 된 매수계약자. 조건 3개 다 맞아야 됩니다. 국가 등, 연부, 무상. 그럼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국가가 조성한 토지를 차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다. 그럼 걔도 매수계약자로 본다. 국가가 조성한 토지를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날더러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거꾸로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쓰게 되면 걔는 세금을 국가가 내는데 국가는 뭘 받는다? 비과세를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 부리지는 사업 시행자가 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를 납세.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양수인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납세 의무자다. 재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절대로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과표 얘는 보유세니까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토건주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꼭 나와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게 없으면 시가 표준액. 개인 법인 다 시가 표준액이다.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 장부 그러면 안 된다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인데 현재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로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과표 정리하시고요. 여기다가 같이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세율은 뭐다? 토지는 잘 모릅니다. 토지는 워낙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 했죠. 대신 얘 말고 건축물하고 주택 위주로 보시면 된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0.25%. 시상의 주거지역의 공정이면 주거지역이 오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2배에서 얼마? 얘는 0.5%. 그죠? 그리고 과밀억제권의 공장시에서는 5배 5년간 대신 얘는 5년간 중과세 중간에 소유권 바뀌어도 5년간은 중과세 한다. 주택은 누진으로 0.1에서 0.4% 돼 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별장은 1000분의 40인데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즉 별장은 토지 건축물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내용상으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는 시험에 얘하고 얘하고 같이 묶어서 잘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어요? 기타 내용으로 이제 다음은 이제 보통징수죠. 얘는 보통징수. 고지서는 납기 시 몇일 전? 5일 전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5일 전에 발부하게 되면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선박 항구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시면 되고요. 주택은 2분의 1씩 내고 그래서 얘는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수시부가도 있죠. 누락이대가 차고 등으로 빠지게 되면 그 발견 역시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얘는 가상금 있고요. 절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수익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 뭐한다? 징수한다까지 가셔야 되고요. 또 뭣도 있어요. 세부담 상한도 있습니다. 전년도 낸 금액보다 올해 세금이 많은 부담가니까 한도를 정한다. 한도가 얼마다? 100분의 150인데 이때 한도 100분의 150인데 주택은 예외 있다고 했죠.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조심할 건 주택만 예외적으로 금액에 따라가는 거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다 100분의 150으로 간다는 거. 이 세부담 상한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비교해서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종부세 같은 건 세부담 상한이 바뀌었죠. 걔도 원래 100분의 150이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200으로 바뀌었고 기타 지역은 무조건 3주택 이상은 100분의 300으로 바뀐 거니까 맞물려서 정리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물납 분납 됩니다. 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납 1,000만 원 초과 신청. 10일 전에 신청하면 통지는 5일 안에 돼주고 불허가 나면 10일 안에 변경 신청할 수 있고 허가 나면 10일 안에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되는데 어디 거만 된다?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됩니다. 과세 대상 그러면 안 된다겠죠? 부동산만 되고 부동산 가격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한다. 이때 시가는 공시가격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과세 기준일 전 6개월 기간 동안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매나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얘를 시가로 인정해 주는데 이때 시가로 인정되는 게 2개 이상이면 과세 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되는 걸 시가로 봐주겠다. 분납은 500초가 2개월인데 그것도 중요한 거 말해서요. 금액이라겠죠. 1,000 이하면 500 초과금에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인데 이때 그 초과되는 금액이 기한 지나고 2개월 그 기한 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900이 나오면 500 먼저 내고 최대로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은 500 초과는 40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내는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데 이때 분납은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납기인의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의 납부할 납세고지로 구분하여 수정해야 된다. 왜? 그래야 나눠서 낸다는 얘기죠. 예, 부가세, 재산세에서 지방교육세 20% 내시고 도시지역부는 부가세 안 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병기고지세무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재원시세는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면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재산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부족한 건 여러분이 이제 보완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을 얘는 뭐 하면 양도하면 됩니다. 이때 대상이 얘는 뭘 기억을 했죠? 토, 건, 부기, 주식 등 그다음에 기타 자산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는 걸 먼저 꼭 숙지를 하시고 나서 왜냐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가 뭐라겠어요. 취득시기 의지할 때도 얘네 내시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면 85년 1월 1일 취득한 거로 보고 주식은 늦다고 했잖아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6년 1월 1일 취득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본다. 할 때도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기본공제할 때 연 250 할 때 소득별도 각각 나누고 그죠? 그다음에 예정신고 기한도 얘네 갖고 얘네 갖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요걸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부동산 임차권 나오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거 기억하시고 영업권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걸 양도로 하면 되죠. 그럼 이걸 뭘 기억하지?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양도가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가장 기준은 유상이라 했죠. 유상. 그죠? 대가가 있으면 양도 아니면 무상이면 양도가 아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변제 전부 다 양도죠. 대물변제는 특히 뭐가 있어요? 위자료 같은 걸 주는 것도 대물변제인데 이혼할 때 위자료도 대물변제 양도인데 그때는 뭘 하면 이혼 위자료는 재산분할 청구하면 양도가 아니다. 그죠? 수용도 대가가 있으니까 양도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도 채무 부담부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이나 채비 충당은 보류 충당은 양도가 아니라 했죠. 대가가 없다. 공유물 분할도 양도가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지분 변동 없이 분할 재분할이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양도 담보였죠. 양도 담보. 담보 목적으로 양도면 양도가 아니다. 대신
얘가 빚을 못 갚아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신탁은 무조건 대가가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라겠죠. 그다음에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도 양도가 아니다. 왜? 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양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겠다.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양도로 부르냐 안 부르냐 이건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뭐 얘는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과세표준은 얘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하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양도소 기본공제하면 과표. 이 순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실거래가로 간다겠죠? 얘는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질 플러스 양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시가 하는데 실거래가는 확인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되면 뭐 한다 했죠? 추계조사 결정한다 했죠.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인정하는 매감기, 취득가액 확인하면 매감한기. 순서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적용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 언제 적용한다고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결정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이걸 적용한다. 여기 특례도 있죠.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한 금액하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 합한 금액 중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다라는 특례 규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거 했었죠? 자, 포함되지 않는 거 제가 7개 준 거 있죠? 네가 잘못해서 한 거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지만 가산세는 안 들어가고 보유 관련 조세는 거래하고 관계없으니까 판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 세금부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인정이 안 되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연체이자 안 되고 자본적 지출은 들어가지만 수익적 지출은 안 되고 양도 간접 비용 포함 안 되고 필요 경비로 이미 산입된 금액 이미 공제를 받았으니까 너는 공제가 안 된다 해서 경비 그룹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니까 얘는 보유를 몇 년 이상? 그쵸. 3년 이상 해야 되고 특별공제니까 공제 대상이 한정돼 있다.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랬죠? 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거 나오면 뭘 기억하시라 했어요? 그 입주권은 무조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승계취득,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미등기는 공제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또 안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얘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국외자산 양도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죠?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죠. 3년부터 2%씩 3, 2, 6해서 15년 이상이면 양도 차익에 가액 아니고 차익에 최대 30%까지 공제받대.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 등은 3년에 1년에 8%에서 최대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가 된다. 근데 비거주자는 제외다. 비거주자는 장기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얘가 고가주택에 해당되더라도 8% 공제를 적용을 안 하고 일반 공제로 간다는 의미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산별 공제 그럽니다. 토지금을 팔 때마다 요건 종료가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본 공제는 뭐야? 반대로 얘는 보유기간 관계없고 기본이니까 공제 대상도 다 해요. 누구 빼고? 미등기 빼고. 그래서 장기와 기본 공제 동시에 둘 다 안 되는 건 뭐다? 미등기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소득별 공제 그랬어요. 토건부기 묶어서 연이 150, 주식 따로 연이 150, 파생상품 또는 연이 150. 그래서 얘는 소득별, 자산별 공제가 아니고 소득별 공제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하시고 인적 공제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얘는 국외자산 양도시도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다. 공제할 때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 외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뭐 그런 거 배웠었죠?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공제 그럼 과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죠. 자, 세율은 뭘 기억하시면 된다?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 70,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등기 여부 감시 누진으로 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입주권하고 주택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2% 간다는 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입니다. 물론 분양권도 중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얘가 그 분양권 하나만 가지고 있고 얘가 30세 이상이면 중과세 안 하고 아니면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으면 중과세 안 한다. 예외 규정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50%. 그죠? 그다음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기준세를 할 때 얘가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게 되면 1년 미만이 원래 40이니까 그 40%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누진한 거 세금 따로따로 계산해 두 개 중에서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은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잘 기억하시면 되고 비삼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면 지역에 관계없이 걔도 누진세율로 갑니다. 16에서 52%로 간다는 것도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가불병 이거 배웠었죠. 특례세율 가불병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았다 일 때 얘가 배우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 5년 이내 팔면 공통점이 뭐라겠어요? 취득 시기도 취득가액도 갑의 시점으로 간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배우자 직계점일 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고 얘가 특수관계일 때는 갑이 직접 파는 걸로 갑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이때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준비속은 필요 경비를 산입해서 공제하고 특수관계는 환급해준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이죠. 근데 특수관계는 뭐가 있다 했어요? 부당행위 계산부이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얘가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하고 직접 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이 양도세가 클 때만 부당행위로 봐서 직접 양동으로 본다. 그런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저가양도 고가양수 같은 거 배웠습니다.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나 아니면 3억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로 봐서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런 거 대충 배웠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납부 방법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그죠?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토건부기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가 나중에 났으니까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이고 허가가 난 후에 잔금 지급했다. 그러면 뒤에 거라겠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그 부분은 무조건 허가만 찍으면 안 되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본다 했죠. 걔는 예정신고를 증여세가 맞춰서 2개월에 몇 개월? 3개월 이내 하시면 되고 이거 안 하면 당연히 가산세 부과되고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는데 확정신고 안 했다 해서 추가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예정신고 안 했는데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한 5년 이내 파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결정세액에다 그 환산가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해서 추가로 과세를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예정신고하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꼭 해야 되는 경우 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인자가 그를 합산해서 2번 이상 양도하면 합산신고를 해야 되는데 합산신고 안 한 경우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결정이란 말이 있고 경정이 있죠? 결정은 신고를 안 했을 때, 경정은 신고했는데 탈루가 오류가 생겼을 때. 둘 다 세금하는데 얘는 신고 안 했을 때 얘는 신고를 했는데 탈루나 오류가 생겼을 때 경정. 이때 결정 경정하면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징수해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돈을 안 냈을 때는 뭐 한다? 그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얘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됩니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2개월, 2,000 이하면 1,000 초과하면 2,000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둘 다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는 부가세가 감면받았을 때만 양도세의 납부세액에 감면세액에 농특세 20%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뭐 있어요? 파산선고 청구소득 농지교환분합. 농지교환분합은 교환하는 토지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로, 그러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니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아니면 농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교환하거나 경작상 필요도 된다 있죠. 경작상 개인 간. 이때 경작상은 사후관리가 있다 있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작용을 하셔야 되고 예배도 있죠. 3년 안에 수용이 되거나 3년에 돌아가셔서 남은 기간 작용하면 통산해 준다. 근데 중요한 금액 조건이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에 된다는 거, 그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얘가 1세대 1주택 2년 1세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주소가 같아야 되고 별도로 주소가 별도 세대 구성은 항상 동일 세대면 부부는 항상 동일 세대로 본다. 배우자 없어지는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했죠? 미성년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도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뭐다? 배우자로 보겠다. 1주택,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보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의 용도를 가지고 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그죠? 그리고 얘가 1주택, 그 다음에 부속 토지. 토지는 무제는 아니고 도시지역하는 5배, 밖은 10배. 이때 부속 토지는 정착 면적 계산할 때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은 여러 가지죠. 겸용주택은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체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다가구는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주택 얘기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 소재가 다르다 했을 때는 둘이 동일 세대원이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얘가 주인이 서로 다르면, 소유자가 다르면 동일 세대원 아니면 이 대지 소유자는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주택을 분할할 때 이렇게 해서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하면 건축물이 없는 데는 1주택이 아니고, 같이 둘 다 건물인데 이렇게 분할하면 집을 2주택으로 봐서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주택, 그러면 1주택 특례가 나오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준 특례. 일시적 2주택. 집이 하나 있는데 얘가 새로 집을 하나 샀다. 1년 지난 다음에 사야 되고요. 그리고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팔면 1주택으로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이때 얘가 수도권 기간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일 때는 1년 이상 거주 필요 없고, 1년 이상 지난 후 이가 적용 안 하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팔아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죠?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상속받아서 집이 2개 되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된다. 기간 제한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아무거나 먼저 파는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 문화재주택, 일반주택,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은 둘 다 기간 제한 없이 일반주택 팔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 밖의 주택을 실수 목적으로 사게 되면 기간 1년 이상 지난 후 이거 적용 안 하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면 된다. 그죠? 그리고 뭐 있어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다. 둘 다 거주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봐주는데 조건이 뭐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세대전이 거주했을 때만 혜택을 주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보유기간 특례 나오죠. 보유는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공보상으로 가는 거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로 간다. 그랬죠? 이때 우리가 보유기간 따질 때 예외적인 게 있죠. 예외적인. 그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뭔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집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면 3년이 그때는 보유기간 통산해 주고요. 그죠? 그다음에 소실 토기의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주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만큼은 뭘 해준다? 통산을 해준다. 자, 그럼 보유기간 예외 나오죠? 건설 임대주택은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했죠. 이때 주택은 뭐다?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짜투리가 남아있으면 그 짜투리는 5년 안에 팔면 너도 비과세는 해주겠다.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1년에서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보유 거주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단 못 팔고 나가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비과세 주겠다. 그리고 1년에서 거주 보유 아니고 거주한 경우 치약상 형편 유추종 안 되고 질병치료, 그 다음에 근무상 형편,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세대 전원이 타 지역으로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뭐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시다가 좀 지루할 때 한번 잠깐 들으면 돼요.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뭐 내용상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듣는 거가 안 듣는 거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마무리할 때 또 간단하게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했으니까 3개 위주로, 그죠? 마무리할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기본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